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이번 달로 꼭 결혼 6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는 신혼이에요. 결혼 준비할 때만 바쁘고 정신 없을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뭐가 이리 할 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저는 오늘 결혼하면서 팬이 된 사연 채널에 제 이야기를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남편은 중학교 교사가 된 지 4년 차이고 저는 IT 쪽에 좀 알려진 회사에서 과장급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 때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자격증 따서 취직에 엄청 열을 올렸는데 다행히도 성과로 이어진 케이스예요. 저희 결혼은 양쪽 집안 어른들 다 좋아하셨고 예물도 간소하게 했고 저희 신혼집도 저희 돈 반, 양쪽 부모님들이 나머지 반을 또 반반 보탰네요. 정말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는 결혼을 거의 못 봤다는 말을 들으며 순조롭게 결혼을 준비했는데 그런 저에게도 결혼을 깨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과 동서 때문에요. 시부모님은 온화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예의도 잘 지키는 분들이시고 저희 친정 부모님하고는 처음부터 마음이 잘 맞았어요. 사돈 사이가 아닌 어디 친목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 같거든요. 지금도 저희 부부하고 상관없이 서로 연락들 하시면서 잘 지내세요. 아마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했다면 결혼이 정말 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버님보다 문제는 동서였는데요. 아주버님도 시댁식구 같지 않게 조금 거만한 데가 있긴 해도 크게 선 넘는 느낌은 아닌데 옆에서 동서가 부추기면 사람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2년 반 정도 연애를 했어요.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쿵짝이 잘 맞는다며 바쁠 때도 자주 만났지만 가족 간에 소개하거나 왕래는 없었어요. 저도 남편도 앞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것마저도 같은 마음이었기에 저희들은 참 좋았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저나 남편이나 헤어지지 않을 것 같아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그날 우연히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길에서 시어머니를 만났거든요.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렇게 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를 딱 한 번 봤을 뿐인데 얼른 결혼 날짜 잡자고 하셨대요. 성미야, 우리 엄마 난리다. 네가 정말 마음에 들었나 봐. 혼수고 예단이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빨리 하자고 하시네. 우리 나이가 어린 건 아니니까 더 그러신 것 같아. 옛말에 쇳불도 단김에 뺐대나? 우리 결혼 얼른 해버리자. 그래,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질질 끄는 것보다 낫지. 나도 우리 부모님만 허락하신다면 미룰 생각 없어. 그렇게 저희는 양쪽 집안에 빨리 인사를 드렸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집안 어른들도 마음이 잘 맞아 저희 결혼 이야기는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시부모님은 자연스럽게 저를 며느리로 대하셨고 저희 집에서도 남편을 아들 같은 사이로 봐주셨죠. 아무리 잘해주고 편하게 해줘도 어른들은 어려운 법인데 양쪽 부모님도 서로 친해지셔서인지 저희도 점점 어른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졌네요. 이렇게 당사자들끼리는 참 좋았는데 문제는 바로 윗동서였어요. 남편과 아주버님 나이 차이가 2살인데 형님이 아주버님하고 2살 차이가 나서 저보다도 5살이 아래였거든요. 저랑 남편이 동갑이었으니까요. 상견례 때도 불만 가득한 표정을 저와 우리 집 식구들을 보다가
아주버님이랑 살짝 나가서 뭐라고 수근수근 거리고 좀 별로였어요. 그래도 제가 크게 개의치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좋은 말을 해주면 옆에서 꼭 딴지를 걸더라고요. 가령 저랑 남편이 동갑이라서 더 서로를 잘 이해하고 편한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아니죠. 이해하는데 나이가 어딨어요. 근데 원래 여자가 더 빨리 늙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 나이가 어리게 짝을 맞춰서 사는 건데 도련님이 괜찮으실지요? 동갑이 잘 산다 이런 것도 그냥들 하는 소리예요. 사람 앞에서 대놓고 나이로 까내리는 게 황당했지만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 형님이니 그냥 웃으며 넘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한 소리 하셨지만 크게 야단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좋은 만남 자리에서 그러는 게 안 좋잖아요. 그 뒤로는 좀 자제하는가 싶었지만 은근하게 사람 깔아뭉개려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런 기싸움을 좋아하지 않아 피해갔죠. 형님은 제가 나이도 더 많고 우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딱 봐도 너무 친근해 보이니 저를 확실히 자기 아래에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형님이 자꾸 그러니 아주버님까지 덩달아 저를 보면 눈을 이상하게 뜨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나니 형님이 제 길을 누리라고 하는 행동은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사람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는 건 전에는 겪어본 적 없어서 황당하기만 했어요. 남편한테 말하자니 형제간에 사이 갈라놓는 것 같아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야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남편한테 들은 바로는 형님이 결혼 전에도 꽤 잘 사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실은 되게 평범한 집안이었다고 했어요. 뭐라고 해야 하지? 남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자기를 되게 포장하는 사람 같다고나 할까? 형수 집안도 평범한 중산층 같은데 자기 부모님도 좀 부끄러워하고 그러더라고. 엄마 아빠는 형수가 그러는 게 내심 못마땅하면서도 좀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셔. 이건 얼마 전에 안 건데 형수가 학교 다닐 때 바이올린을 되게 배우고 싶어 했는데 집에서는 그런 클래식 음악 교육을 꾸준히 시킬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하게 했나 봐. 그런 거에 좀 많이 맺혀 있는 것 같아. 저런 말도 한 번도 안 하더니만 이제는 나나 부모님이 편해졌나 봐. 자기 약해 보이는 말 절대 안 하거든. 형님은 무남 동녀인데다 뭐든 자기가 돋보여야 되는 성격이라 결혼할 때 형님 부모님도 그런 걱정의 말을 했었다네요. 형님은 부모님이 자기 이상한 사람 만들었다고 되게 싫어했고요. 아주버님과는 골프 모임에서 만난다는데 형님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나 봐요. 아주버님이 좀 얄팍한 데가 있어서 남이 좀 띄워주고 좋은 말 해주면 홀딱 넘어가는 면이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자식들 짝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자식이라며 품어주셨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정말 시부모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남편한테 그런 말들을 들어서였는지 형님이 제 앞에서 쓸데없는 잘난 척이나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해도 웬만하면 그러려니 넘어가게 되더군요. 어쨌든 저는 어려운 동서를 만났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시부모님이 힘들지 않은 게 어디냐 하며 좋게 생각했어요. 형님은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 무조건 반말을 했어요. 아주버님 부부와 저희 커플이 결혼 전 만났었거든요. 둘이 결혼한다면서요? 도련님? 김성미라고 했죠? 성미씨, 내가 말 놔도 괜찮지? 결혼하면 내가 윗사람인데 지금부터 내가 말 놓는 거에
익숙해지는 게 좋지 않겠어? 나한테도 형님이라고 해. 호칭도 입에 붙어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해. 네, 결혼 전부터 익혀두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잘 부탁드려요, 형님. 부탁이라니, 원래 아랫사람은 윗사람 말에 따르는 거야. 부탁 이런 건 가족 사이에 할 말은 아니지. 내가 하는 말만 잘 들으면 동서는 아무 문제 없어. 처음부터 눈을 치켜뜨고 저를 쳐다보더니만 저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좀 주눅 들었어요. 남편도 결혼도 안 했고 첫 만남인데 뭐 그렇게 정색하시냐며 좋은 말로 형님한테 언지를 줬는데 아주버님은 피식피식 웃으며 형님이 무슨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며 저는 우리 부부가 형님 부부랑 사이가 좋기는 힘들겠다 예상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그렇다 치고 아주버님이 남편이나 시부모님하고 결이 너무 다른 게 신기하더군요. 큰아들이라 어릴 때 시부모님이 좀 오냐오냐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때문인지 원래 타고나기를 혼자만 그런 성격인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시부모님은 어느 정도 좋은 분이셨냐 하면 저희가 시댁에 가도 제가 요리를 하거나 식사를 차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뭐라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우, 됐어. 주중 내내 회사에서 이리저리 부대끼고 왔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일하면 안 되지. 며느리도 자식인데 우리가 해주는 밥 편하게 먹어. 그럼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 아유, 그래 알았어. 정 그러면 큰애랑 둘이 하든지 해. 시어머니는 저희가 갈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두셨다가 손수 요리하셔서 차려주셨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저랑 형님이 설거지를 할 때면 아주버님이 형님 옷을 끌어당겨 자리에 앉게 만들더군요. 그러면 형님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동서, 그 정도는 혼자 해도 되지? 나 오빠가 이거 핸드폰으로 뭐 좀 검색해달라고 하네? 물 여기저기 튀기지 말고 설거지 다 하면 싱크대도 싹 닦아놔야 돼. 물 남기지 말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형님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예, 그렇게 앉아서 말만 하지 말고 같이 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낯선 집에서 일하려면 어색하잖아. 그러지 말고 네가 직접 보여주면 되잖아. 어머니, 동서가 여기를 언제까지 남의 집처럼 쭈뼛거려야 되겠어요.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나아져요. 제가 동서보다 윗사람인데 어떻게 나란히 서서 일을 해요? 아니,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너희는 앞에서도 혼자 일했는데. 난 며느리 사이에 차등 두고 싶지 않구나. 나도 혼자 밥상 다 차렸는데 너는 네가 윗사람이니 작은 애 혼자 설거지 시킨다는 건 아닌 것 같구나. 어머니, 혼자 식사 챙기는 게 힘드셨으면 진작 말씀을 하시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저는 집안 윗사람으로서 질서를 잡고 싶은 건데 저희 사이에서 어머니가 바로 잡아주지 않으시면 제가 뭐가 되나요? 그래도 제가 이 집에 2년 먼저 들어왔는데 너무하세요. 그걸 보고 있던 남편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형수님, 엄마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성미가 혼자 설거지할 수 있어요. 혼자 해도 돼요. 근데 엄마한테 혼자 식사 마련하는 게 어땠다는 둥 그런 말은 좀 선 넘은 것 같네요. 성미한테 윗사람 노릇하고 싶으신 거 잘 알겠는데 그걸로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야, 너 그게 네 형수한테 할 말이야? 이게 진짜 보자보자니까. 엄마가 우리 경희 편 안 들어주니까 상민이 자식이 형수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잖아.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라며 아주버님까지 나서게 되니 시어머니는 속상하신지 그냥 입을 다무셨어요. 시아버지가
남편과 아주버님한테 둘 다 그만하라고 엄하게 말씀하셔서 마무리가 됐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하고 냉랭해졌고요. 형님은 그걸 또 저 때문이라고 저한테 화살을 돌리셨어요. 동서가 빠릿빠릿하게 눈치껏 잘했으면 이렇게 어른들이 나설 일도 없었잖아?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맞아요, 재수씨. 제발 눈치 좀 키우세요. 알아서 잘 좀 합시다. 우리 경이만 이상한 사람 됐잖아요. 저 부부의 억지에 남편이 한마디 하려 했지만 제가 말렸네요. 시부모님이 저희 때문에 마음 상하시는 건 제가 제일 바라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잊어버리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남편을 달래고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시아버지 생신이 다가왔고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아버지 생신이니 우리가 대접을 해드리자고 뜻을 모았어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댁에도 알렸고요. 시부모님은 안 그래도 된다며 한사코 말 잃어 드셨지만 제가 강하게 밀고 나갔어요. 이번 한 번만 저희가 전부 낼게요. 결혼하고 처음이니까요. 내년부터는 전에 하시던 대로 따라갈게요. 하게 해주세요. 시부모님은 저의 고집에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하시면서 고맙고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후 형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식당을 어디로 정했는지 궁금하다면서요. 형님, 제가 직장에 결혼한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검색도 해서 강남 고급 한정식으로 정했어요. 나중에 문자로 지도 보내드릴게요. 그래? 한정식? 알았어. 얼마나 괜찮은 데인지 기대할게. 그리고 시아버지 생신 이틀 전에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문자로 장소를 보냈는데요. 다음날 형님이 전화를 했더군요. 내가 좀 알아보니까 거기보다는 서초동 쪽에 땡땡이 더 낫겠던데? 동서가 잡은 땡땡은 요즘 드물게 신발도 벗고 들어가야 되잖아? 땡땡이 훨씬 세련됐고 먹을 것도 많아 보여. 땡땡으로 바꿔. 알았지? 형님, 오늘 하루 전인데 예약 취소는 좀 그래요. 땡땡 저도 알아봤는데 아버님 좋아하시는 음식평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물론 땡땡이 더 유명하지만요. 땡땡은 오늘 바로 내일 예약이 되지도 않을 거예요. 난 신발 벗기도 싫고 냉면이 꼭 먹고 싶다고. 땡땡은 냉면이 없잖아. 근데 땡땡은 단품으로 사계절 내내 냉면이 나오고 그 냉면이 또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땡땡 비싸서 평소에 가지도 못하는데 이럴 때 가서 냉면 좀 먹겠다는데 그런 것 정도는 센스 있게 생각했어야지. 죄송한데요, 형님. 이건 형님 생일 아니고 아버님 생신이고요. 제가 형님에 대해 얼마나 한다고 형님 식성을 알겠어요. 센스라뇨. 서로 알지도 못하는 부분까지 알아내는 게 센스인가요? 물론 형님 생일이라면 아주버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아버님 생신이니 아버님한테 맞춰야죠. 아무리 아버님 생신이라지만 온 가족 취향을 더 맞췄어야지. 무슨 일을 그렇게 해. 그리고 결혼하고 한 달 반이나 됐고 나랑 시댁에서 3번은 봤잖아. 그런데도 내 식성을 몰라? 형님,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제 냉면 먹을 철도 지났고 어머님이 냉면 해주셨나요? 아니잖아요. 형님 냉면 좋아하신다는 말씀도 안 하셨고요. 형님은 제가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제야 형님은 입을 다물고는 다음부터는 자기한테 꼭 상의하라며 아주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이쯤 되니 저도 점점 형님을 참아주는데 한계가 오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적당히 해야 들어주든 말든 하죠. 이러기 전에도 되도 않는 소리를 해대면서 자기 위신 내세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속사정을 모르시는 시부모님은
저희가 잘 지내기만을 바라셨고 저도 일일이 고자질하며 형님 나쁜 사람 만드는 건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늘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제가 참기 힘들어졌어요. 시아버지 생신은 그래도 온 가족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잘 마무리를 했어요. 형님도 눈치는 있으니 시아버지 생신날까지 어른들 앞에서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않았고요. 시아버지는 제가 너무 고맙다며 시어머니한테 돈을 주면서 저한테 뭘 사주라고 하셨대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주말에 시간 내서 백화점을 가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자식된 도리를 한 것뿐인데 그렇게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 마음만 받을게요. 예, 우리도 마음 표현하고 싶어. 자식이 이쁜 짓 해서 칭찬해주고 싶고 좋은 거 해주고 싶다는데 왜 그걸 안 받겠다고 하니? 너 그러면 우리가 섭섭해할 거다? 그렇게 저는 뜻하지 않은 시어머니와의 데이트 약속을 잡았고 남편도 웃으면서 저더러 잘 갔다 오라고 했어요. 자기 부모가 마누라 예쁘게 봐준다니 기분 좋다면서요. 시어머니는 점심도 맛있는 걸 사주시고 저한테 비싼 화장품에 예쁜 가방까지 사주셨어요. 저도 시어머니 그냥 집에 들어가시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두 분 드시라고 고급 한과하고 떡을 사드렸죠.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과 저희 사이는 참 좋았지만 아주버님과 형님이 저희한테 함부로 구는 건 잘 제어를 못하셔서 좀 안타까웠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처음 형님이 설거지 가지고 잔소리 할 때만 한 소리 하셨고 그 후로는 별 말씀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 성격이 시끄럽게 일이 커지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버님도 어릴 때 병치레를 많이 해서 웬만하면 큰아들 편 들어주는 것도 있다고 남편이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 모든 게 다 마음에 들 수 있나. 시부모님과 이 정도로 지내는 것만도 어디인가 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죠. 물론 형님의 가짜는 권위의식과 아주버님의 가벼운 언행은 점점 스트레스로 쌓여갔지만 그걸 시부모님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남편도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형님 때문에 제가 완전히 열받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주중이라 회사 일로 한참 바쁜데 전화를 해서는 대뜸 이러더군요. 동서, 오늘 반찬 해고 본가를 좀 와야겠어. 동서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 어머님,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한테는 아무 말씀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 잔소리 그만하고 얼른 튀어와. 저는 마지막 말에 완전 기분이 상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이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제가 갈 이유를 모르겠네요. 뭐 때문인지 알려주시지도 않는데 말이죠. 안 그래도 회사 바빠요. 잘 나가는 회사 좀 다닌다고 되게 유세다. 동서 그거 알아? 동서는 그게 나빠. 아주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사람 깔보고 자기 좋은 회사 다닌다고 목에 힘주는 거. 아니, 그 회사는 동서 아니면 안 돌아간대? 동서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동서는 정씨 집안 며느리야. 그러면 며느리로서 도리를 지켜야지. 윗사람이 하는 말에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답만 할 거야? 당장 와. 안 그러면 가만 안 있을 거야. 형님은 화를 버럭 내며 전화를 끊었고 저 역시 화가 잔뜩 나서 씩씩거리며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도 왜 저를 부르는지 금시 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조퇴하고 시댁으로 오라고 아니면 나 가만 안 있는다 그랬죠. 제가 평소에는 둥글둥글하지만 한번 뚜껑 열리면 장난 아니라는 걸 아는 남편이었기에 알았으니 진정하라며 곧 가겠다고 했어요. 저 역시 일단 형님이 왜 그러는지 알아보려고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시부모님도 안 계신 거실에 절인 배추 박스를 들여놓고 김장할 준비를 해놓지 않았겠어요.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 분명히 이제부터 김장 직접 안 하고 사 먹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은 형님이 벌인 거지 시어머니와는 상관없는 게 맞겠더라고요. 형님은 제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저한테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던지듯이 건넸어요. 뭐하고 셨어? 얼른 들어와서 담궈. 이거 내가 배추 시켰는데 20만 원 들었거든? 나한테 바로 그거부터 이체하고 시작해. 이런 거 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하는 거니까 잘해. 저번에 어머님이 분명 이제 김장 안 한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도 없는 집에서 형님이 왜 이런 일을 벌려요? 내가 동서 너무 집안일을 모르는 것 같아서 이참에 김장하면서 우리 집안 입맛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일도 익히라는 뜻이야.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김장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러셨겠어? 다 동서가 일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나만 시키기 미안해서 그러셨겠지. 이거 내가 동서 점수 딸 기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왜 그걸 아버님 어머님도 없을 때 해야 되는데요. 두 분은 어디 가셨어요? 두 분 오늘 친목회 가셨어. 좀 늦으실 거니까 동서가 김장 담글 시간은 충분해. 그리고 이런 일은 당사자들 없을 때 해야 되는 거지. 눈앞에서 하면 생색내기밖에 더 돼? 하여간 이러니까 내가 늘 못마땅해 하는 거야. 아무튼 빨리 일 시작해. 진짜 더는 못 참겠더군요. 시어머니가 김장 안 담그겠다고 선언하고 사먹는다고 하실 때 시아버지도 좋다고 하셨는데 왜 형님이 멋대로 저를 교육시키려 드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김장 다 담그고 나면 그걸 갖고 형님이 생색낼 거란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형님, 이건 아니죠. 어머니가 시키지도 않은 걸 왜 형님이 해요? 제가 집안일 못하는 것 같아서 배워야겠다 싶으면 어머님이 일 배우라고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겠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형님은 일 잘하세요? 저 형님도 일하는 거 본 적 없는데요. 형님이 아무리 윗사람이라고 하지만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이거는 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아니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형님은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발끈해서 저한테 난리를 쳤어요. 내가 볼 때는 동서가 내 나이 어리다고 날 무시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아무렴 어떤 손아랫 사람이 윗사람 시키는 일에 너는 일 잘하냐? 어머니는 시키지도 않는다. 날 무시한다. 이러면서 대들어. 내가 동서보다 나이 많고 동서보다 좋은 회사 다니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 정말 기분 나쁘네. 나를 형님이라고 입으로만 나불대지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잖아. 나 동서한테 사과 받아야겠어. 당장 잘못했다고 빌어.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고 여기서 저 억지를 받아주면 시부모님 안 계실 때 갈수록 저한테 이렇게 뒤에서 계속 괴롭힐 것 같았거든요.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와서 거실에 배추 보며 고춧가루며 무에 뭐가 잔뜩 있는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배추 박스를 현관 쪽으로 패대기를 쳤어요. 그리고 고춧가루 봉지를 커다란 대야 같은 그릇에 다 탈탈 집어넣고 현관 앞으로 끌고 갔죠. 그러자 남편하고 형님이 놀라서 절 말리더군요. 동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고춧가루를 왜 그리로 가져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요. 김장이요? 그걸 왜 형님이 저한테 억지로 시키는데요? 형님, 이거 제가 다 담그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실 건데요? 형님이 했다고 하겠죠? 그리고 배춧값도 저한테 보내라고요? 제가 왜요? 형님 멋대로 시켜놓고 이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남편은 제가 완전 열받은 걸 보고는 저를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성미야, 좀 진정해봐.
우리 냉철하게 풀어가자. 놔. 됐어. 뭘 냉정하게 풀어. 냉정하게 할 일이 따로 있지. 여지껏 그렇게 해서 뭐가 나아졌는데. 상민 씨도 보고 있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형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시부모님한테 미움받고 상민 씨랑 이혼하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미친 듯이 바빠 죽겠는데. 사람 불러다 놓고 시댁에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당장 해내라고? 내가 무슨 조선시대 구박받는 며느리야? 저는 고춧가루와 무늬, 가시니 하는 재료들도 현관 절인 배추 위로 집어 던졌어요. 형님은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 모습을 보고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고 남편은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당장 와서 이 일을 수습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시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형님은 생각보다 너무 일찍 오신 시부모님을 보고 놀라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말 그대로 발을 동동 구르며 두 손을 맞잡고 있었거든요. 시부모님은 잠시 놀라서 아수라장이 된 거실과 현관을 보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떼셨죠. 아니, 이게 다 뭐냐? 어떻게 된 거야? 우리 김장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 김장 재료들 다 뭐야?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현관에 던져놨어? 그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말 좀 해봐. 저는 형님과 남편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나섰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사가 오늘 이런저런 일 터져서 바쁜데 형님이 당장 튀어오라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와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한테 김장 담그라고요. 이 일을 너무 못하니 저를 가르치겠다네요. 근데 어머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김장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윗사람 말도 안 듣고 집안 사람들 입맛도 모르니 좀 배워야 된다네요. 그러면서 배추 시킨 돈까지 저보고 전부 계좌이체 시키래요. 어머님, 아버님, 이게 맞다고 보세요? 아무리 윗사람이라고 해도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당해야 하나요? 저는 이거 바로 잡아주지 않으시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아니, 상민 씨랑 헤어지지는 않아도 여기는 편하게 못 올 것 같아요. 형님 이런 식으로 어머님, 아버님 안 보는 곳에서 저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건 집안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고 저 나름대로 형님이 윗사람이니 참았던 건데요. 저한테 자기 나이가 어른이 무시한다며 실제로는 형님이 저를 무시하는 처사는 더 못 참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표정이 변하며 형님을 바라봤어요. 지금 작은 애가 한 말이 사실이냐? 그네, 말해봐.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디 동서 괴롭히려고 했겠어요. 저는 정말 좋은 뜻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제 마음은 몰라주고 이렇게 저를 모함하니 저야말로 억울합니다. 아, 그래요? 형님, 억울하세요? 그럼 이거 들어볼까요? 저는 회사에서 형님이 저한테 전화로 했던 내용을 들려줬어요. 제가 통화 녹음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서 모든 통화가 자동 녹음되거든요. 이것 말고 다른 때 저한테 하셨던 말들도 재생해 볼까요? 동서, 정말 사람이 이런 식으로 비열할 줄 몰랐네. 어떻게 이래? 라며 또다시 형님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듣기 싫다. 그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 안 보는 데서 둘째 괴롭히고 이게 윗사람이 할 짓이야? 네,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으시던 시아버지가 화를 내자 다들 얼어붙어서 찍소리도 하지 못했어요. 화가 잔뜩 난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내가 가만히 있었던 건 집안이 화목하길 바라서였지. 이런 식으로 네 멋대로 굴라고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다. 당신도 이제 상호 감싸는 거 그만하고 할 말은 해. 상호 이제 더 이상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야.
당신이 걔한테 물으게구니 상민이보다도 어린 애 같잖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까지 큰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속상한 표정으로 형님을 나무라셨어요. 너도 참 너다. 내가 김장하지 말자고 한 건 고모님네가 김치 사업을 시작해서 자리 잡으려고 한다길래 김치도 사 먹고 홍보도 해주려고 했던 거야. 넌 왜 어른들 속도 모르고 이런 일을 벌이는 거니? 그것도 회사에서 일하느라 힘든 둘째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너 진짜 이렇게 나를 실망시킬 줄 몰랐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형님이 하얗게 질려서 있는데 마침 아주버님이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버님은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꾸중 듣는 것 같이 보이자 무조건 소리를 치더군요. 엄마 뭐야? 또 경희한테만 뭐라고 그런 거지? 진짜 이러지 말지. 엄마가 재수씨 앞에서 경희를 추켜 세워줘야 얘들도 보고 함부로 못하지. 넌 조용히 해. 누가 누구한테 함부로 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 너도 앞으로 둘째네한테 시시껄렁하게 굴지 마. 이게 다 커서도 오냐오냐 해주니까 지 마누라 단속 하나 못하고 집안 분란만 일으키고 말이야. 니네만 잘하면 우리 집 시끄러울 거 뭐 있어. 처음부터 괜히 애들한테 꼬투리 잡고 기선제압하려 들고. 내가 그걸 몰라서 여태껏 가만히 있었는지 알아? 니들이 알아서 어른스럽게 잘해주기를 바랐던 거야. 근데 이렇게 엄마 기대를 쳐버리고 네 아빠한테 혼나게 만들어? 누가 여기 와서 우리 없을 때 김장하랬어? 난 내 살림 누가 건드리는 거 싫어. 니들 힘드니까 안 시키기도 하지만 나도 내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서 다른 사람 만지는 게 싫은 거야. 그게 설령 며느리라도 마찬가지야. 너는 네 마누라 이런 사고 치는 거 알았으면 네 마누라 말리고 그러지 말라고 했어야지.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시어머니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화를 내자 아주버님과 형님은 완전히 기가 질려서 고개를 숙였어요. 시아버지가 화를 낸 것도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줄은 두 사람은 미처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았죠.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좀 지나자 다들 조용해졌고 저는 시부모님한테 오늘 일에 대해 사과를 했어요. 먼저 제가 화를 못 참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든 건 죄송합니다. 아까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극단적인 말도 입에 담았는데요. 마음 상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해요. 고춧가루는 제가 다시 사드릴게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머니 가르쳐 주시면 제가 김장 담글게요. 아니다. 내가 진작에 큰애한테 제대로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조용히 지나가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방관했던 잘못이 크다. 네가 오죽 속상했으면 그랬겠니. 시어머니 말에 이어 남편도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나도 미안해. 성민이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 줄은 미처 몰랐어. 물론 나도 같이 속상하고 화도 났지만 네가 잘 넘어가니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했는데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형하고 얘기했어야 됐는데 미안해. 나도 아까 지나친 말 한 거 미안해. 아버님 죄송합니다. 됐다.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도 같이 안 살아도 좋다는 말은 하지 마라. 말이 씨가 된다고 좋던 사이도 멀어질 수 있어. 그렇게 시부모님이 저를 이해해 주시면서 일은 마무리가 되어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주 강하게 형님을 붙들고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같으면 볼 수 없는 시어머니 모습에 단단히 결심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네 너 작은 애한테 제대로 사과해. 아니면 나 너 안 부를 거야. 이게 뭐니? 너 이러는 거 작은 애한테 열등감 있는 걸로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자격지심이나 자존심 이런 말 듣기 싫으면 어른스럽게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해. 어서? 어머니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저는 정말 잘해보려고. 듣기 싫어. 상대방 모욕하는 게 잘해보려는 거냐? 얼른 사과 안 해. 시어머니가 물러서지 않자 형님은 어쩔 수 없이 제 앞에 와서 입술을 꽉 깨물며 떨더라고요. 그러더니 내키지 않는 말을 겨우겨우 내뱉었어요. 내가 오늘은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해? 그게 사과냐? 근데 너 진짜 이럴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미안해, 동서. 그렇게 겨우겨우 사과를 한 형님은 못 참겠다는 듯 먼저 집을 나가버렸고, 아주버님도 저한테 어색하게 사과를 한 후에 형님을 쫓아나갔어요. 그 후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다 내 불찰이다.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죄송해요. 그 후 저와 남편은 현관부터 거실까지 싹 다 정리를 하고 치우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후 형님은 풀이 죽어서 저한테 함부로 굴지 않네요. 전처럼 아무 때나 전화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이후부터 아주버님도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고요. 저랑 남편은 아주버님과 형님 태도를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좀 눈치 보게 만들려고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형님하고 아주버님한테도 단호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저희 부부하고의 사이에 경계선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계세요. 저 역시 둘째 며느리로서 시부모님께 제 할 도리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잘해야 저희 부모님도 욕먹지 않잖아요. 아무튼 저는 형님이 저를 전보다 많이 어려워하는 걸 느끼며 지내고 있네요. 형님의 말도 안 되는 트집이 없으니 살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되기는 하네요. 시부모님이 형제들끼리 사이 좋기를 바라시는데 언제까지고 서먹하게 지낼 수는 없고요. 언젠가는 서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제가 빌어드릴게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